서재의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나는 가끔 생과 사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인지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의 방 안을 채우고 있는 그 푸른 잎들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식물을 키우는 것이 생명을 가꾸는 일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화분 하나가 적적한 노년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하곤 하지요. 하지만 내가 오랜 세월 삶과 죽음의 문턱을 서성이며 배운 한 가지 엄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식물은 소리 없이 주인의 기력을 갉아먹고 어떤 잎사귀는 집안의 복된 기운을 차단하는 차가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웬만한 상처나 나쁜 기운도 근력과 패기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기고 예순을 지나 삶의 황혼으로 접어들면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공명이고 우리가 우주와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쁘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 선물했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두어서는 안 될 독을 품은 아름다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더 맑고 향기롭게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절실한 권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안에 푸른 것이 많으면 건강해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푸른 뒤에 숨은 살기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거실에 놓인 그 식물이 과연 당신의 호흡과 맞닿아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숨을 뺏어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은 고독이라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우리의 생체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어두운 기운의 식물들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듯 내 집안의 물건들도 내 삶에 짐이 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마음이 무거워질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쓰디쓴 약과 같습니다. 내가 암과 싸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라도 더 많은 지혜를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갑자기 화분을 내다 버리는지, 왜 갑자기 집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전에 본능적으로 생명의 빛을 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오늘 내가 말할 세 가지 식물은 바로 그 그림자를 불러들이는 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은밀하고도 위험한 푸른 살기의 정체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세월을 갉아먹는 애군을 걷어내는 의식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바로 날카로운 가시 속에 숨겨진 날선 공격성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예쁘다고 칭찬했던 그 날카로움이 어떻게 당신의 노년 정서를 무너뜨리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거실에서 들려오는 식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곁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은 바로 날카로운 가시를 온몸에 두르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인장이나 가시가 돋친 장미 같은 식물들을 보며 그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찌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날을 세운 공격성의 상징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시가 하나의 개성이나 인테리어의 장식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결이 얇아지고 몸의 기운이 안으로 굽어드는 노년의 시기에 내 쉼터 안에 날카로운 칼날을 가둔다는 것은 스스로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는 이를 두고 현침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매달린 바늘이라는 뜻이지요. 눈을 뜨자마자 마주하는 거실 한복판에 바늘 같은 가시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 식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뇌와 무의식은 그 가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본능적인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이완되어야 할 휴식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 공격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잠자리가 편안해야 하고 마음의 파동이 잔잔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시돋친 식물은 그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에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며 집안에만 있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가시들을 보십시오. 또한 넝쿨째 벽을 타고 올라가 창을 가리는 식물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넝쿨 식물은 그 생명력이 즐겨서 보기에는 무성하고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넝쿨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다른 것을 휘감고 올라타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네 노년의 삶은 이제 독립적이고 명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을 뱀처럼 휘감고 도는 식물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주인의 정기를 얽어매고 집안의 공기 흐름을 어지럽힙니다. 특히 창문을 뒤덮은 넝쿨은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양기를 막고 음습한 기운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음침한 잎사귀들이 가득하면 사람의 마음도 자연히 그늘지게 마련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노학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거실에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선인장과 벽면을 가득 채운 아이비 넝쿨이 있었지요. 그분은 그것이 자신의 고독을 달래주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늘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고 곁에 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빨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과 기운으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너를 찌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를 차차매고 싶다. 넌 그 무언의 압박을 노년의 약해진 기운으로는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날카로운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것은 그 식물을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지 위에서 넓은 들판에서 제멋대로 가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좁은 방 안, 당신의 숨결이 닿는 거리에는 가시 대신 둥글고 부드러운 잎사귀를 가진 식물을 두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을 품고 날카로운 것은 생명을 밀어냅니다. 노년의 평화는 나를 찌르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몸의 통증이 가시 때문 아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저 넝쿨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살피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워냄으로써 얻는 평온함,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배워야 할 첫 번째 인테리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정돈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식물들, 즉 조화나 말린 꽃인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어났다가 이윽고 지기 때문입니다.
생선과 소멸의 순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찰나의 눈부심이 우리 영혼을 흔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에 혹은 관리하기 귀찮다는 편의성 때문에 죽은 식물을 거실에 들여놓곤 합니다. 하지만 죽어 있는 것은 결코 산 사람에게 생기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산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여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할 뿐입니다. 특히 노년의 집안에 조화를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화는 플라스틱과 섬유로 만들어진 생명의 흉내를 내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호흡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체되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 변화가 없는 공간은 음습한 기운이 고이기 마련입니다. 죽은 식물을 머리맡에 두거나 거실 중앙에 놓아두는 것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무덤 곁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일수록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계절에 따라 잎을 떨구고 다시 새순을 틔우는 역동적인 생명력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도 대지의 리듬에 맞춰 함께 박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이프라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성적이라 말하며 벽에 걸어두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식물의 사체입니다. 생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바스라지는 그 형상에서는 오직 마른 살기만이 흘러나옵니다. 풍수와 기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말린 꽃은 죽음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기력이 왕성한 청년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미할지 모르나 생의 마지막 등불을 정성껏 보살펴야 하는 노년에게는 그 마른 기운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죽은 기운이 가득하면 주인의 몸도 마른 나무처럼 서서히 생기를 잃고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가렵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마음이 사막처럼 황폐해진다면 주변에 죽어있는 식물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 평생을 연구하고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의 징표를 안방에 모시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뜨겁게 살아있는 것들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면 고맙다고 잎을 흔드는 녀석들, 흙 냄새를 풍기며 뿌리를 뻗는 녀석들을 보며 나도 저들과 함께 살아있구나 라는 실감을 얻어야 합니다. 가짜 꽃은 먼지만 쌓일 뿐 당신에게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눈을 속이는 장식일 뿐 영혼을 울리는 공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조화와 말린 꽃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치운 자리에 차라리 텅 빈 여백을 두는 것이 낫습니다. 빈 공간에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틈이 생기지만 가짜 생명으로 채워진 공간에는 그 어떤 기운도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낡고 죽은 것들을 내보낼 때 비로소 우리의 노년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의 광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투박하더라도 살아 숨쉬는 진짜 생명을 곁에 두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공간을 살리고 당신의 남은 세월을 향기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은 주인의 기운을 압도할 만큼 지나치게 거대하거나 어둡고 습한 그늘을 만들어내는 식물들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가끔 노년의 댁을 방문해 보면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대형 관엽식물들이 거실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잎이 너무 넓고 무거워 햇빛을 가리고 사람의 동선을 방해할 정도로 비대해진 식물은 더 이상 반려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생기를 흡수하여 제 몸집을 불리는 거대한 약탈자와 같습니다. 식물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보다 강해지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주도권을 잃고 서서히 시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잎이 넓고 진한 녹색을 띠는 식물들이 지나치게 많으면 집안의 음기가 강해집니다. 노년에는 몸이 차가워지기 쉽고 마음도 외로움이라는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데 여기에 식물이 뿜어내는 음습한 기운까지 더해지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낮에도 집안이 어둑어둑하고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다면 그것은 식물이 내뿜는 살기가 당신의 집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의욕이 저하되고 슬픈 생각이 자주 들며 몸의 순환이 정체되어 병치레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만든 그늘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향기가 너무 진하여 머리를 어지럽게 하거나 미세한 독성을 품고 있는 식물들도 노년의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향기로운 꽃내음일지 모르나 감각이 예민해진 노인들에게는 그 강한 향이 신경계를 자극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됩니다. 만천하에 독을 품고 있는 식물들도 의외로 우리 곁에 많습니다. 잎을 꺾으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 식물들 중에는 심장이나 신경에 무리를 주는 것들이 있지요. 이런 식물들은 보이지 않는 화학적 살기를 내뿜으며 우리의 면역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라는 이유로 당신의 건강을 담보로 삼지 마십시오. 나는 평생 글을 쓰며 문학의 숲을 거닐었지만 실제 내 곁에 두는 식물은 늘 작고 겸손한 것들이었습니다. 내 시야를 가리지 않고 내 호흡을 방해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살아있음을 나직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식물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거실이 정글처럼 무성하고 혼란스럽다면 당신의 내면 또한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로 뒤엉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비워내고 덜어내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자리에 비로소 평화라는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나보다 더 큰 몸집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식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두운 잎사귀로 내 방의 햇살을 훔쳐가는 식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정당한 방어입니다. 식물에게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당신의 영혼이 숨쉴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당신의 집은 식물의 서식지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빛나야 할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그늘을 치우고 맑은 햇살을 거실 깊숙이 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생명력을 다시 꽃피우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움의 미학을 넘어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평온하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내보내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되찾고 나를 둘러싼 에너지의 흐름을 정화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시 돋친 공격성을 멀리하고 죽어있는 가짜를 걷어내며
나를 압도하는 거대한 그늘을 치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처럼 내 곁에 둘 것과 멀리 할 것을 엄격히 구분하는 지혜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난초 같은 삶이 아니라 들풀 같은 마음을 권하고 싶습니다. 화려하고 고고하지만 예민하여 주인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 대신 소박하지만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생명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 집안의 가장 소중한 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면 걱정하며 물을 주면서 왜 당신의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는 무심하셨습니까? 주변의 살기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그 깨끗해진 공간에 당신의 따뜻한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화분도 화려한 가구도 결국은 타인의 손에 넘어가거나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요. 남는 것은 오직 내가 머물던 공간에 감돌던 온기와 내가 만난 사람들의 가슴에 남긴 향기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건에 집착하기보다 당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가시를 품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죽은 꽃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매일 아침 태양을 맞이하며 새로 피어날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50살, 60살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책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깊은 맛을 내는 에필로그를 써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 치열했던 경쟁과 소유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줄기, 차 한 잔의 온기, 그리고 나를 찌르지 않는 부드러운 초록 잎사귀 하나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할 삶의 예술입니다. 오늘 나의 이 간절한 권고가 여러분의 거실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여생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날선 것들은 밖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텅 빈 그 자리에 당신의 평안한 숨결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비로소 살기가 아닌 생기로 가득 차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맑고 평온했노라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용기 내어 치운 그 빈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안녕하고 또 안녕하십시오.